안녕하십니까, 선수보입니다. 10월 26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월 월말 편성이고요. 자,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 풀게이트의 경주들이 좀 이어집니다. 출전마들이 많기 때문에 변수도 많이 생기면서 이변도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 주부터요, 제가 채널이 새롭게 오픈돼가지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지 다음 영상 보실 때 바로 여러분들 보일 수 있게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탈 수 있게끔 하려면은 꼭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좋아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구독입니다.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자, 바로 1호 경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 경주 시작부터 7번 걸작 티아라가 인기 1위로 잡혀있는 경주인데, 자, 우선은 저도 7번 걸작 티아라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걸작 티아라가 지난번에 입상을 할 때 선입으로 입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은 우선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면은 더 뛸 게 없는 그런 조건이긴 해요. 근데 안쪽에서 1번 위대한 함성이 우선은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걸작 티아라가 지난번처럼 딱 2선으로 전개하는 그런 그림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걸작 티아라가 인기마로 잡혀있긴 하지만 지난 경주만큼은 한 번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센 말이 없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띄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배당을 11번 이 마이티비트가 최저배당을 형성하고 있는데, 야, 글쎄요, 저는 이번에 인기마가 빠진다면 얘가 빠질 수 있는 경주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말이 보면은 내측으로 기대는 걸음이 좀 있는 말이에요. 내측으로 기대는 말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 출전을 하게 되면은 전개 자체가 좀 불리한 그런 경주가 되겠죠. 거리선에도 보겠죠. 그리고 직선주로 오면은 다시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티비트가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인기마로 잡혀있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외곽에서 전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인기마라면 마이티비트를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약하게 보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 3마리를 가지고 가고 싶은 경주. 기본적으로 1번 위대한 함성은 우선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배팅권에는 가져갈 수 있는 말이고, 여기에 이제 2번 슈퍼데이 같은 경우가 얘가 보니까 초반에 좀 막히더라고요. 초반에 좀 막히면서 전개를 했었기 때문에 슈퍼데이를 상대마 1순위로 보고 싶은 경주고, 여기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던 3번 브라운 맘마가 자, 이번에는 좀 적정 주기에서의 출전을 맞이했으니까 안쪽에 있는 말들이 상대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는 2세마 경주이지만 편성이 그리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번 걸작 티아라를 놓고 초반에 막혔던 2번, 그리고 적정 주기에 오는 3번, 선행을 갈 수 있는 1번까지 요렇게 외곽에 있는 마이티비트 인기마 중에 하나 좀 약하게 본다면은 저는 외곽에 마이티비트를 좀 덜 보고 들어가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워낙 서울 경마가 줄 서는 경마로 갔었잖아요. 선행마들 초반에 또 일요일 첫 경주, 2경주, 3경주까지는 초반 선행마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선행마는 우선 가져가야 된다. 자, 2경주로 갑니다. 자, 2경주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초반이지만 바로 승부로 들어가 볼 만한 경주다라고 해서 요 레이스를 승부처로 잡았어요. 자, 인기 1위가 클러치 러브입니다. 자, 시시온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지난번에 2세마 경주를 뛰었었던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2세마 경주도 아닌 미승리마 경주에 출전했으니 입상 기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안쪽 게이트니까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 편성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 불량주로에서의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선에서 편안하게 뛰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잡고 3착만 했었다. 그러면 주로가 건조해지면 이거보다는 더 뛰겠지라는 생각에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말 클러치 러브라는 말은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뭐에 대해서? 모래에 대해서. 모래 맞는 것이 아직은 익숙해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경험이 많지 않은 말이니까 뛰다 보면은 좋아질 거는 한데,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 가운데서 클러치 러브는 안쪽에서 모래는 무조건 맞을 것 같거든요. 안쪽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모래를 맞으면서 조금이라도 전개가 좀 밀리는 레이스가 나온다, 전개가 좀 뒤처지는 경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클러치 러브가 인기마로서의 역할을 100% 못해줄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클러치 러브가 딱 안쪽 게이트에서의 포지션 너무 좋은 찬스를 만난 것 같지만, 오히려 모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는 놓고 가기에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뻔히 보이는 야, 이거 그냥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쑥 들어가는, 그냥 꽉 잡혀먹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클러치 러브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이거 놓고 갈 겁니다. 4번 마이티 샤이라는 마필. 자, 마이티 샤이는 지난번 문알보배 경주도 뛰었었던 말이었고요. 우선 데뷔전에서 늑발을 했었기 때문에 3착을 하고 아쉬움을 남겼었던 말이거든요. 반대로 발주만 정상이면은 얘는 더 뛸 수 있는 거예요. 이 데뷔전에서 늑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문알보배 경주를 보니까 발주가 정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마이티 샤인이 발주를 정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기수까지 문세영 기수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하면은 가장 발주도 잘 받는 기수예요. 문세영 기수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티 샤인이 발주만 정상으로 받는다면은 저는 안정적인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게다가 지금 2번, 6번이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경주 아닙니까? 깜빡이 우리 극도로 또 싫어하잖아요. 깜빡이 깨면서 승부하기도 딱 좋은 게임이고, 마이티 샤인이란 말이 안정적으로 띄워줄 수 있고, 클러치 러브란 말도 모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러한 모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경주 저는 마이티 샤인을 가지고 오늘의 첫 승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반이지만 이거는 딱 4번이 여기서 승부하기 좋겠다. 발주만 관건. 승부 레이스로 오늘 첫 승부 테이프를 끊어 보도록 하죠. 이경주입니다. 초반에 이왕 나오실 거면 좀 서둘러서 이경주까지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3경주는 외곽에 있는 말들만 팔리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말들이 별 볼 일 없어요. 저 역시도 안쪽에 있는 말들은 딱히 별 볼 일은 없어 보이고, 5번부터가 외곽에 있는 마필들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가운데 지난 경주에서도 충막감으로 말씀드린 9번 오썸퀸이라는 마필. 자, 오썸퀸이 지난 경주 때 제가 추천드릴 때 다른 인기마들에 비해서 얘가 더 뛸 가능성이 있다. 무슨 뜻에서? 거리가 늘어났던, 거리가 증가했었던 경주를 바로 극복해낼 정도로 적응력이 좋았었고, 더 그래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놓고 가겠다. 선행까지 갔죠, 지난 경주 때는. 자, 이 말은 근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라고 제가 추천드린 게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라 선입으로 전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아마 6번이라든가 7번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좀 적극적으로 밀고 나올 거는 같아요. 걔네들 나오면은 보내놓고 오썸퀸이 따라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썸퀸을 충막감으로 그대로 봅니다. 인기마 게임으로 보여지는데 그나마 복병이 고만하루인데, 고만하루도 딱 그 정도 착승권 능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착승권 능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오썸퀸이 그대로 실력 발휘를 해준다면은 인기마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우선은 높아 보인다. 요 경주는 9번 오썸퀸 한 번 더 갈 수 있다. 선입도 상관없다. 5번, 6번, 7번 아마 순서대로 봐야 될 거는 같은데 9번 놓고 5번을 상대방 1순위로 해가지고 요거는 인기마 게임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자, 부산 1경주 오늘 부경에서 들어가는 부경의 첫 번째 승부인데, 자, 이 부경에서의 승부는 추기 없이 팔려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적중만 돼도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 자, 인기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5번 불의 신전이라는 마필은 지난 경주 복병이었어요. 복병이었는데 배당판에서 바람 좀 많이 불었었죠. 이 말이 원래 굉장한 비인기마였어요. 인기 9등짜리 말이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인기 4등까지 팔리더라고요. 바람 많이 분 거죠. 전개를 늦지 않게 가져갔어요. 이전보다 전개를 좀 빠르게 가져가게 되면서 입상을 하게 된 거고, 이번에도 그 경주력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 여기에 이제 10번 스테이쿨이라는 말도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말인데, 얘는 원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로 봤을 때는 더 뛸 거는 없어요. 선행을 가면은 딱 지난번만큼, 선행을 못 가면 그보다 못한 경주력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선행을 갈 수는 있어 보여요. 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테이쿨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게이트가 외곽이기 때문에 초반 선행을 편안하게 잘 나서야겠죠. 금요일날 경주도 보니까 부산이 거의 초반에 경합이 없이 타더라고요. 경합을 할 만한 경주도 경합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부산, 일요일 부산도 경합 없이 전개는 될 겁니다. 누가 선행을 가느냐가 관건인 거지. 그래서 앞장 가는 마필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액면상 지난번 잘 뛰었으니까 5번이나 10번 요런 말들이 팔려가는 이유인 건데,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는, 자, 얘네보다 이거 4번 세련된 위선이라는 말이 드디어 안쪽이면은 이제 승부할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보여져요. 드디어 세련된 위선이 내측에서의 출전입니다. 탄력 자체는 최근에 계속해서 좋았었던 말이고요. 지난 경주는 특히나 발주가 늦는 바람에 더 못 뛰었단 말이죠. 발주가 늦으면서 전개가 늦어졌고, 그러면서 이전보다 착순이 좀 더 안 나왔던 그런 경주였을 뿐인 거지, 뭐 발주 정상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세련된 위선이 여기서는 전개를 아마 편안하게 가져갈 거예요. 자, 요거는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세련된 위선 지난번에 9번 게이트 외곽에서 출전했단 말이에요. 요겁니다. 보라색, 옷이 보라색이에요. 자, 이 세련된 위선이 우선 발주를 하면서 좀 늦었죠. 발주하면서 좀 늦었어요. 제일 뒤에서 말을 탑니다. 맨 뒤에서 말을 탔고, 원래 근데 이렇게 늦발하는 말은 아니에요. 발주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늦게 나온 적도 없었어요. 발주가 굉장히 늦었고, 지난 경주 말고 그 전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중위권 전개, 아니면 이번에 내치기니까 발주 잘하면 저는 선위권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전개로 봤을 때는. 네, 세련된 이선이 저는 전개가 빨라질 것으로 봐요. 여기서 뛰고 있는 말이 세련된 이선입니다. 9번이. 직선에서의 탄력은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겁니다. 안쪽에서 올라오는 말. 자, 이게 늑발하고서 직선에서 좀 이렇게 좁히면서 따라가는 그런 걸음이었는데, 이때 걸음이 시원시원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기 3위권 정도로 강에 팔리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과연 초반 순발력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인데, 저는 세련된 위선이 지난번 늑발 때문에 더 못 뛴 거였었고, 아무리 못해도 중위권, 내심 선위권까지도 붙어볼 수 있고, 전개 자체가 이번에는 더 빨라질 수 있는 경주이니까 여기서는 승부로 갑니다. 깜빡이 자르고 4번 놓고 중배당까지 요거는 노릴 수 있는 경주. 되는 말이 꽤 많아요.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충마 잘 잡고 들어가면 중배당 승부 가능한 거니까 오늘 부경에서 첫 경주 요거 승부 레이스로 세련된 위선 이번이 딱입니다. 요즘 휴식에는 거의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번에 정도윤으로 안장을 교체해서 나오는 경주니까 저는 이번에 적임 기수가 탔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4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정말 부진마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부진마 편성.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터질 수가 있다. 자, 팔리는 말들 보니까 알파 피메일이 선행마입니다. 여기서는. 게다가 문세영이니까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지난 경주 대비해서는 조교 자체가 좀 약해져 있다. 뭔가 수상한데? 자, 또순이 서울 같은 경우가 지난 경주 약간 공백이 있었죠. 한 13주 만에 지난번에 출전했다가 이번에는 적정 주기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또순이 서울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착순하고 워낙 구미가 약하니까 얘도 인기마로 팔려요. 그렇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말들이 다 아닙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인기만 놓고 들어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인기말을 놓고 때려도 믿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복병마 하나를 좀 추천드릴게요. 복병마.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복병은 2번 맥스맨이라는 마필입니다. 맥스맨. 자, 맥스맨이라는 말은요. 자, 2세마고요. 저도 이 맥스맨이 과연 이 1700을 왜 나왔나? 굉장히 여기 왜 1700에 왜 나왔지? 왜냐면 이 말이 지금 2세마거든요. 2세마고 경주를 2번 뛰었어요. 경주를 2전밖에 뛰지 않았어요. 전력 미지입니다. 단거리에서도 안 된 말이 장거리에서 출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지? 거리가 늘어난 1700이 더 유리하다라는 뜻인가? 골똘히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 말을 보여준 게 없지만 경주를 다시 몇 번이고 되돌려 봤는데 이 말이 특징은 힘이 좋아요. 힘이 좋습니다. 아마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할 겁니다. 힘이 좋아서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할 건데 중요한 거는 힘이 좋은데 단거리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힘, 추임력만 있어요. 추임력. 초반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맨 뒤에서 뛸 거 아닙니까? 맨 뒤에서 따라오는데 그냥 붙잡고서 맨 뒤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밀어주면서 말을 타요. 그러니 말이 배가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말을 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마도. 중간에 한번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직선 오르막을 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맥스맨은 그게 아니야. 그냥 막 조지면서 폭주기관차처럼 그냥 계속 그냥 뿌뿌뿌뿌 하면서 그냥 달리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서도 종반에 올라오더라고요. 힘은 좋더라. 그냥 몰아줘도 힘은 좋더라. 근데 중반에 계속 힘을 쓰면서 따라오니까 아무래도 단거리는 추입이 안 돼요. 이런 말이 1700으로 거리를 늘리면 1700은 어떻죠? 레이스가 느려집니다. 레이스가 느려져요. 그러면 중반에 이런 말들은 힘을 한번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1700에서의 적응력이 관건이지만 오히려 단거리에서 그냥 밀고 때리면서 숨을 한번 고르지 못할 정도로 몰았던 말이 1700에 느려지는 경주에서 힘한 배를 좀 하면서 따라온다면 직선주로에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복병이다. 전력 미지입니다, 이 말은. 전력 미지의 마필인데 맥스맨이라는 말이 늘어난 거리가 이거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마방에서도 의도적으로 거리를 늘려서 출전한 것 같습니다. 단거리는 시종일관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순발력이 보강되기 이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거리 늘어난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져서 2번 맥스맨이라는 말을 철저히 중배당으로 요거 놓고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해요. 인기만은 다 모르겠다. 2번 맥스맨을 가지고 철저히 이거는 중배당으로 저는 갈 겁니다. 오직 맥스맨 놓고 역으로 인기만 붙여가면서 중배당으로 맥스맨이 왜 이세마가 왜 1700에 나왔는지 보아하니 느려지는 경주에서 추입 타이밍 요것만 잘 잡으면 힘이 있으니까 저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요 주의마로 4경주 맥스맨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로 가볼게요. 자, 부산 2경주는 2번 올더베스트가 인기 1위네요. 올더베스트. 지난번에 선행 가서 한 수 위에 걸음으로 우승을 했던 말이었고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만 가면은 그대로 또 한 번 될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도 부산 경마 앞에 가는 말이 그대로 들어오는 경주 대부분이었고요. 올더베스트가 딱 그런 흐름에 맞춰서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말이라 2번 올더베스트 충막감으로 저는 그대로 봅니다. 여기에 이제 선두권으로 붙여갈 수 있는 마필들 계속해서 부산이 따당으로 가는 전개들이 금요일날 많았단 말이죠. 여기도 순발력이 있는 말 중에 뭐 8번 미라주 같은 경우에 순발력은 있어도 되는지는 모르겠고
여기 이제 9번부터 9번, 10번, 11번 요런 말들이 다 기본적으로 순발력들은 있어요. 12번까지도 다 있죠. 이 말들 중에서 앞에 붙여서 버텨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말은 저는 10번 스트로베리 퀸이랑 그랑트리, 자, 요 두 마리가 붙여서 때려볼 만한 말들. 인기만 싹 다 가져갈 수는 없고 10번이나 11번이 이번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선의권으로 붙였을 때 요 두 마리는 해볼 만할 것 같고, 아니라면 복병으로 1번 일루전이 이번에 발주만 잘하면 안쪽에서는 자기 경주력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복병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냥 뭐 다 인기마만 줄줄이 불러드릴 수는 없고, 일루전이 지난번에는 발주 때문에 좀 덜 뛴 경향이 있으니까 일루전까지는 배팅권에 한번 노려가겠습니다. 요 경주가 윈드로즈 같은 경우도 모래 맞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마 바로 선입으로 붙여갈 것 같고, 9, 10, 11, 12 그러면 이 윈드로즈 때문이라도 초반에 선입권에 붙는 말들의 자리 싸움이 좀 치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더 베스트는 편안하게 갈 것 같은데 나머지 마필들의 자리 싸움이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올더 베스트를 충막감으로 놓고 저는 10번과 11번 그리고 1번을 배당마로 해서 이렇게 3마리 복병까지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 오경주 승부처, 이 준브레이스 승부처로 준비했어요. 서울 오경주는 자, 승부처고 여기는 인기 마필인 7번 스톰트루퍼는 충막감으로 좀 보고 들어갑니다. 오늘 1호 경주는 인기마 중에 그냥 충막감으로 인정하고 갈만한 인기 1위도 여럿 있어요. 제가 항상 복병마 위주의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인기 1위 놓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좀 제 스타일에 맞지 않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뭐 저랑 함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인기 1위 놓고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강축들이 좀 있어요. 스톰트루퍼도 그 중에 하나로, 자, 지난 경주 선행을 갔지만 이 말은 선입으로 전개해도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선입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스톰트루퍼는 그대로 충막감으로 보고 들어가요. 충막감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스톰트루퍼에 붙여서 요 경주가 그냥 인기마 저배당으로만 갈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 경주는 스톰트루퍼에 붙여서 복병으로의 한 방을 노릴 겁니다. 그 복병이 재미있어서 요 경주는 승부하는 거죠. 당연히 스톰트루퍼 때문에 승부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와야 정상이고 요 복병 때문에 승부를 하는 경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번 스톰트루퍼는 따라가든 선행을 가든 상관없다. 이번 경주 온다. 대신에 W자리 요주의 복병과의 한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서울에서의 다시 한번 승부 레이스. 자, 요거 중배당 한방으로 노려볼게요. 인기마 중에 거품말을 아예 완전히 걷어내고, 복병으로의 주력쇼 한방, 그거면은 요건 돈 됩니다. 7번에 붙여서 제대로 된 복병 한번 노리고 갈게요. 자, 그리고 부경 3경주로 가겠습니다. 부경 3경주는 자, 인기마 접전의 경주이고 여기가 이제 경상남도 지사배 대상 경주인데, 오늘 부경에서 메인으로 이번 경주 대상 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맞췄던 경주고, 여기 이제 보령 라이트 퀸이 지난 경주 아주 날라왔죠. 보령 라이트 퀸이 날라왔었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날라왔던 말 하나 있잖아요. 라라케이라고. 라라케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한번 날라오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인기마였는데, 보령 라이트 퀸이 지난번에 날라오고서 이제 인기마로 시원하게 대상 경주에서 팔립니다. 과연 지난번처럼 2000m에서도 날라올지. 2000m니까 날라오지는 못할 것 같고 올라오는 걸음은 분명 보여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날라오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보령 라이트 퀸을 놓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난 경주 때 제대로 실력 발휘 못했던 말은 얘라고 보여지거든요. 10번 글라디우스.
글라디우스가 지난번에 제대로 된 실력 발휘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령 라이트 퀸이 날라온 것도 앞선이 빠른 전개가 되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글라디우스 같은 경우로 아주 무리하게 전개가 됐었던 경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잡혔던 게임이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 한번 좀 보면서 레이스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게. 자, 글라디우스입니다. 외곽 13번 게이트에서 출전했고, 보령 라이트키는 마지막에 날라올 말이니까 요거 7번 갈색 모자는. 자, 13번이 이거예요, 외곽에. 빨간색의 줄 간 거. 자, 이번에 글라디우스가 아마 초반에 이제 선두권에 서서히 따라붙으면서, 이때처럼 선두권에서 전개를 아마 할 겁니다. 아마, 선행도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을 정도죠. 13번이 외곽에서 서로 싸우다가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 요 뒤에 있던 보령 라이트 퀸이 날라오면서 우승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즐거운 요정도 우승을 못했던 게 굉장히 초반에 무리하면서 이 세 마리가 무리하면서 말을 탔었기 때문인 거죠. 힘한 배가 된 가운데서 전개를 한다면은 아마 보령 라이트 퀸이 우승까지 하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은 돼요. 아주 나만 경주마야 할 정도로 보령 라이트 퀸이 마지막 어마어마하게 날라왔었는데, 과연 1400에서 날라온 것만큼 2000m에서 날라올 수 있겠느냐. 그 정도까지 2000m에서도 그 정도 탄력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레이스가 지난번처럼 초반부터 아주 무식하게 후속 마필들과 거리를 벌리면서 뛰는 게 아니라 10번이 지난번에 너무 무리한 오버된 전개였었기 때문이지,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힘한 배가 되는 가운데서의 2000m 레이스니까 저는 글라디우스가 이번에는 보령 라이트 퀸에게 지지 않을 거다. 보령 라이트 퀸에게 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10번을 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들어갈 것이고요. 보령 라이트 퀸이 날라오기 이전에 끝나는 말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보령 라이트 퀸이 날라오기 이전에 뛸 수 있는 말, 앞에서 뛸 수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이 이제 복병으로 조합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 경주는 저는 글라디우스를 가지고 보령 라이트 퀸이 오기 전에 뛸 수 있는 그러한 마필들과의 조합까지 중배당으로 기대를 해볼 겁니다. 글라디우스예요. 오늘의 부산 메인은 글라디우스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메인 중반부에 들어가는데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서울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는 7번 에브리타임, 얘도 강축으로 팔리는 말입니다. 임규영 기수가 기승하는데, 에브리타임도 연속해서 지금 입상을 했고, 데뷔전에서는 전개가 좀 불리했다가 지난 경주에서는 정상으로 선입을 하면서 입상을 하게 됐죠. 이번 경주는 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군전까지도 한 번 더 그대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말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잡혀있는 말들 안에서 저는 끝날 거는 같아요. 인기만 싸움으로 좀 보는데, 에브리타임이 무난하게 선두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행 갈 것 같기도 해요. 선입도 상관없고 선행 갈 것 같고, 에브리타임은 그대로 때릴 거는 같고. 자, 여기 이제 최저배당이 왕채고인데 얘가 지난번에 보니까 모래에 대해서는 이제 적응이 됐어요. 모래에 대해서는 적응이 됐습니다. 그 경주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최저배당을 지켜줄 것이고, 그때그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모래 맞는 게 어느 때는 괜찮았다가 또 어느 때는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거든요. 왕최고가 인기만으로서는 잡혔지만, 이거를 주력으로는 못하겠더라고요. 언제든지 앞벽을 또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받치기 쪽으로 저는 왕채고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상대마 중에 8번 송당 황태자가 지난번에 전개가 조금 안 좋았어요. 이번에도 게이트가 또 예측이기 때문에 전개를 잘하는 게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8번 송당 황태자가 조금은 난 것 같고, 복병 중에 하나 가져간다면은 요거 신인기수 기승하는 라온 니진스키, 다른 말들 다 안 될 때 올라올 수 있는 추인마 라온 니진스키까지. 그나마 여기 출전하는 말 중에
인기마 중에 얘가 조교로는 가장 열심히 했거든요. 흑산 프린스가. 조교로만 보면은 6번 학산 프린스는 조교로만 보면은 가져가야 되는데 복귀상으로 본다면 살짝 애매. 특징은 별로 없어요. 특징은 별로 없습니다. 조교는 그래마 다른 말들에 비해서는 괜찮은데 특징, 복귀로 봤을 때의 특징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두 마리 중에 하나 초이스를 한다면 저는 나온 리진스키를 오히려 하나 가져가고 싶네요. 인기마 싸움으로 봅니다. 7번 에브리타임. 뭐 얘가 부러져야 배당이 나오는데 부러질 것 같지가 않아서 8번, 2번, 요렇게 3번까지 인기마 싸움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로 갈게요. 부경 4경주. 자, 부경 4경주입니다. 여기는 3번 벌교마술사가 인기만데 이번 주는 김혜성 기수가 때립니다. 김혜성 기수가 요즘에 뭐 휴장 전후로 해가지고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죠. 이번 주는 지금 때리고 있어요. 때리는 주간 김혜성 기수. 자, 인기마지만 벌교마술사 그대로 때린다라고 봅니다. 지난 경주가 부담이 늘어났었고 더불어서 그냥 앞에서 끝났던 경주입니다. 앞에서 끝났던 경주.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다가 어쩔 수 없이 3착만 했었던 그런 경주죠. 추입 타이밍만 관건이기 때문에 김혜성 기수가 이번 경주는 좀 늦지 않게 레이스를 풀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권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오죽하면은 마통령이랑 인디고스트 요런 말들이 이제 앞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 정도죠. 자, 마통령이 부담 중량이 이렇게 늘어나 있고요. 인디고스도 늘어나 있죠. 지난번에 모두 다 입상을 했는데 두 마리를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데킬 준 데킬이니까 다 가져갈 수는 없겠고 하나 가져간다면 저는 마통령을 가져갈 겁니다. 마통령의 상승세는 한 번 더 가볼 수도 있다. 이 말은 원래부터 따라갔던 말이고 인디고스트는 지난번에 모래를 안 맞아가지고 나름 선전을 했는데 서수문이라서 그냥 또 인기마로 팔리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기숙발. 그래서 인기마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하면 저는 9번 마통령을 선택할 것이고요. 배당마로서는 지난번 팔렸었던 에런다이트가 지난번 인기마였는데 얘는 선입으로 타야 되는데 전개가 늦었죠. 얘는 전개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배팅권에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이런 말은. 게다가 배당 메리트도 있으니까. 7번 에런다이트는 꼭 배팅권에 가져가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1번 다이아그립까지. 다이아그립도 지난번에 진겸기수에서 교체가 됐다가 다시 이번에 진겸기수로 다시 정상으로 탄 겁니다. 원래 지난번에도 진겸으로 타려다가 기수 교체가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 정상으로 진겸기수가 탔고 원래 그랬으면 진겸기수가 지난번에 입상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억울해서도 이번에 한 번 더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3번 벌교마술사를 우선은 놓고 가야죠. 김혜성 기수 때리는 주간 3번 벌교마술사 놓고 인기마 중에 이제 뭘 빼야 되느냐, 뭘 하나 뺄 거냐, 9템 중에 하나는 빼야 된다. 저는 9번을 가져가고 10번을 버릴게요. 그리고 배당마로서 7번은 꼭 가져갈 거고 여기에 1번까지 3번 놓고 요렇게 압축을 좀 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7경주. 자, 서울 7경주는 더 압도적으로 팔려요. 누리천왕이. 자, 얘도 뺄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서 자, 누리천왕 뭐 예전부터 막 월등한 말은 아니었지만 뭐 자기 걸음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 이번 경주 충막감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도 부담 중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라서 누리천왕을 충막감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여기가 누리천왕은 축인데 후착이 애매합니다. 후착이. 그래서 후착이 배당이 좀 나올 소지도 좀 있어요. 근데 우선 보여지는 거는 기복마 경주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우선은 인기마가 보이죠. 우선은 인기마가 보입니다. 저도 인기마 중에 5번 서울돌풍 지난번 빅토르 기수가 3차까지 오는데 많이 전보다 좋아졌어요. 뭐 워낙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서울돌풍 우선적으로 먼저 보이고요. 여기에 무한아르고 아직 이 말은 입상은 없는데 한번 때릴 만한 경주를 만나긴 했어요. 이게 외산마가 10전 동안 입상이 없으면 진짜 이거는 마주도 열받지만 조교사도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뭐 국산마도 그렇고 10전까지 입상을 못하면
야, 이거는 그냥 똥말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왜냐면 말을 조교사가 권해서 말을 산단 말이죠. 마주들은 대부분. 그런데 조교사가 이거 괜찮습니다. 이 가격이면은 뭐 합리적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사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은 그것도 눈치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되게 신경을 써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교사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때리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무한하루고 같은 경우는 착순에 오니까 요런 경주는 무조건 열심히 타는 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열심히 타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안 빼고 무조건 열심히 타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리 천왕에 붙여서 눈에 보이는 말은 5번 서울돌풍 그리고 8번 무한하루고 요런 말들이 보이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한강 판타스틱이라든가 어퍼인드 이런 말들은 솔직히 딱히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서 하나의 복병은 요 놈으로 보고 있어요. 더 썬파이터. 이 말은 이번에 강등됐습니다. 강등돼가지고 부담률이 57.5로 왔는데 그래도 더 썬파이터는요 예전이지만 이거 놓고 제가 승부도 한번 때려봤었던 말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 아쉽게 3착인가 4착인가 하긴 했었는데 더 썬파이터란 말은 제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서 한 번씩 추천도 드려봤던 말이거든요. 야, 이거 강등되고 부진마 편성이고 하면은 이번에는 더 썬파이터가 조금 아마 이전에 3등급 뛸 때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배당이라면 저는 3번 더 썬파이터가 그나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구미가 약하니까 이거는 7번 누리천왕 충막감 그대로 보겠고요. 5번이랑 8번은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되 3번을 요거 배당마로 하나 노려가고 싶습니다. 요게 좀 딱 주목해야 될 보병이 아닌가. 자, 7번 놓고 후착 압축 들어가죠. 자, 부산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에요. 부경에서 1-3 두 마리가 팔리는 경주인데 제가 능검 때부터 좀 주목했던 말은 요 3번 에코챔프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에코챔프라는 말은 요 사회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코챔프가 뭔 말이냐면 주행검사가 에코챔프가 아주 좋았었던 말이에요. 주행검사가 아주 좋았었고 그러면서 에코챔프가 그대로 입상에 데뷔전부터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휴양을 하고 출전했는데 조교 자체가 훅 떨어지면서 능력은 있었지만 이 당시에 이때 걸음이 워낙 좋았거든요. 이때 걸음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차기 경주에서도 또 연투가 기대될 정도였는데 이때 조교량이 훅 떨어지면서 되는 경주였지만 추천을 못할 정도였어요. 요거 제가 이때 적중했었던 경주거든요. 그래서 에코챔프는 조교만 정상이면 되겠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때 조교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어요. 강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상을 하더라고요. 강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조교가 강해지면 더 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도 보면은 착차 없이 3착이에요. 착차 없이. 에코챔프는 이미 데뷔전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말은 센 말이다 라는 걸 보여준 이유로 이때 의미 없는 경주였고 요거 사이즈로 들어왔고 이때도 뭐 능력은 충분히 될 만한 수준의 걸음이었으니까 에코챔프란 말은 아직까지 딱 한 번 조교 안 했을 때 빼고서는 자기 걸음은 지금 충분히 다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에서도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에코챔프를 축으로 공략을 좀 들어갈 것이고 금화 프리시드 자체가 지난번 편안하게 전개하고서 착순인데 이번에도 금화 프리시드가 지금 원게이트의 서승훈이기 때문에 1번은 가져가요. 1번은 가져갑니다. 근데 받치기만 가져가는 수준이고 원틀로 보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10번 투혼파이터. 투혼파이터가 오히려 지난번 입상하고 또 한 번 돼볼 수 있는 게 투혼파이터가 지난 경주에서 추인마가 다수 출전했던 경주였거든요. 제가 그 경주를 이제 이 투혼파이터가 추인마 중에서 그래도 다수 출전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추임력이 좋았었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상을 했던 거였고. 자, 이 투움파이터라는 말이 지난 경주에서의 뚝심이면 그냥 평범하게 뛰었던 금화프리시드보다는 오히려 투움파이터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어서 자, 10번 쪽에 우선 상대마 1순위로 보고 싶은 경주고, 인기마 중에서는 플라잉 매니스가 지난번 상당히 거리차 있는 3착이기 때문에 그냥 액면상 팔리는 인기마가 아닌가. 8번은 액면상 팔리는 인기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이렇게 3 넣고 10번 1번 요런 말들을 인기마 쪽에서는 좀 보는 게임인 거고, 그나마 복병이라 하면은 7번이라든가 또는 5번도 괜찮아요. 5번 7번이나 5번 요거는 현장에서 좀 초이스를 할 겁니다. 7번을 가져가든 5번을 가져가든 3 넣고, 인기마 중에 8번은 세게 안 볼 거고 3 넣고 10번 1번 그리고 7번이나 5번 중에서 하나 배당권으로. 5번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갈 수 있단 말이죠. 영광의 허니 같은 경우 뭐 7번도 그렇긴 하지만 영광의 허니가 우선은 선행을 간다면 이번 주 부산 주로 했을 때는, 주로에서 봤을 때는 5번의 승부도 뭐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 보여요. 특히나 뭐 21조가 또 1번이랑 같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양동작전 펼쳐갈 수도 있고, 요렇게 부산 5경주는 3번 놓고 압축을 드려보겠습니다. 중반부가 나름 뭐 축막감이 있는 경주들이라 좀 재미없이 흘러갈 수도 있고 기복마 경주들 많고 해서 승부를 중반부는 조금 띄엄띄엄 하고, 이번 8경주 때 승부 레이스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경주. 자, 여기서 한번 승부를 좀 볼 텐데, 이 경주가 드러나 있는 액면은 4번 위고아이가 자, 액면상 인기 1위입니다. 액면. 근데 위고아이가 지난번 생각보다는 좀 별볼이 없었어요. 근데 별볼이 없다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착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얘도 뭐 입상권 능력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다 와서 거의 착차 없이 갔던 거니까. 이 위고아이가 이제 액면상 인기 1위입니다. 인기 1위 놓고 저배당 요거 4 놓고 그냥 저배당 땡땡땡 부르는 그런 경주면은 승부할 경주는 아닌 거죠. 승부할 경주는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지난번에 맞춰 먹었던 복병 요거 10번 마이 엠파이어의 능력을 이번에 한 번 더 세게 봅니다. 한 번 더. 지난번 메인으로 제가 적중을 드렸고요. 마이 엠파이어가 늦발을 했었던 말이었는데 지난번에는 정상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선행까지 가게 됐죠. 선행까지. 자, 이번 경주는 빠른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안쪽에서 뭐 2번, 4번 나올 수 있고 여기에 11번 그냥 가라까지. 근데 객관적인 순발력은 그냥 가라가 우선은 제일 빠르거든요. 그냥 가라가 제일 빠른데 요거는 그냥 가라가 최외곽이기 때문에 이 레이스는 요렇게 풀려갈 것 같아요. 자, 발주하면은 기본적으로 안쪽에서 2번도 나오고 4번도 나와요. 근데 요즘 뛰는 거 봤을 때는 긴샤리 보이도 미친듯이 선행을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말은 아닐 거다라고 봐요. 가장 빠른 거는 우선 요렇게 11번 그냥 가라가 튀어나올 것 같고, 발주하면 튀어나올 것 같고, 마이 엠파이어가 요렇게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요렇게 가다가 그냥 가라가 최외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코너에서는 10번이 선행을 요렇게 가는 전개, 긴샤리보이 따라붙고 위고아이 따라붙고 요런 전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자, 지난번처럼 마이 엠파이어가 다시 한번 선행을 갈 수 있고, 원래 이 말이 선입으로 전개해도 상관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외곽에서는 그냥 가라가 더 외곽이어가지고 마이 엠파이어가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행을 가게 되면 저는 이번에 그대로 또 한번 꽂힐 것 같거든요. 외곽이어가지고 마이 엠파이어도 외곽이어가지고 아우 얘가 외곽인데 선행 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난 경주보다 더 뛸 걸음이 안 되겠죠. 선행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전개를 뜯어보면은 선행을 못 갈 것도 없어요. 못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가 미친듯이 밀고 나오는 말은 아니란 말이죠. 얘도 그냥 따라가면서 되면 선행 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많은 아예 안 팔리는 빼판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 엠파이어가 저는 외곽이지만
선행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복병을 놓고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승부로 가져갈 수 있다. 이거 그래도 승부 경주 가져갈 거니까 영상 한번은 보겠습니다. 마이 엠파이어 지난번 발주 좋아진 거 한번 보죠.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메인으로 적중했던 건데 1번 게이트에서 떴어요. 지난번에는 원래 늦발이었다가 이때 발주 좋아졌죠. 1번 게이트. 자, 이번에 외곽이지만 이번에도 딱 요렇게 외곽에서 쓱 밀고 나올 것 같아요. 자, 1번 발주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발주부터. 자, 발주 나와가지고 게이트발로 밀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외곽이지만 요렇게 그냥 가라가 최외곽에서 안 밀면 1번이 저는 충분히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갈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왜냐면 안쪽에 긴샤리보이나 위고아이도 미친듯이 선행 가는 말은 아니니까. 그야말로 외곽 뱅뱅 돌면은 지난번보다 좀 이렇게 나간다면 직선에서 또 그대로 버티는 글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외곽이라서 안 팔리는 거니까 능력은 충분한데. 마이 엠파이어 요거 놓고 10번 놓고 요거 승부로 가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부산 6경주 국제신문배 대상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지난번 이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에서 제가 요거 적중을 했었죠. 당시 그나마 국산마 중에 인기마로 팔렸던 말이 빈체로 카발로, 요게 인기마였었고, 의외로 선전은 슈퍼피니쉬가 이번에 선행만대 슈퍼피니쉬가 지난번에 아주 빠른 경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을 했고, 블랙 머스크가 의외로 선전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외곽 게이트니까 그런 전개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요즘 아주 상승세 컨디션에 있는 문학보이, 그리고 과연 빈체로 카발로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 싸움인 거죠. 1번이랑 11번 두 마리가 팔리는데, 빈체로 카발로는 지난 경주 모습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느슨하게 말을 탔던 것 같아요. 너무 느슨하게. 그래서 빈체로 카발로가 그 당시는 약간 이 공백이 있었잖아요. 복귀전이었고 약간의 공백이 있었고, 그러면서 전개가 좀 늦었었는데, 아주 빠른 레이스에서 전개가 늦었는데, 이번 경주도 레이스는 빠르겠지만 빈체로 카발로 자체가 지난 경주보다는 전개가 저는 빨라질 거다라고 봐요. 지난 경주보다는 전개가 빨라질 거다라고 봐서 빈체로 카발로가 여기서는 충분히 승부가 될 것 같고, 문학보이가 선행을 가던 선입을 하던, 아니면 슈퍼피니쉬가 선행을 가던 선입을 하던, 요 두 마리를 잡고 올라올 수 있느냐, 그것만 관건이겠죠. 의외의 마필이 날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경주고, 앞에서 1번이나 5번 요런 마필들, 또는 스마트보스도 이번에는 내치기이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고, 즐거운 여정이 얘가 이제 안말 대상 경주를 포기하고 지금 이 호남 오픈 경주에 출전을 했단 말이죠. 좀 안타깝게 전개가 최외곽 게이트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아까 전에 제가 요 경주가 경남지사배 경주였죠. 경상남도 지사배. 그 경주에서 이 즐거운 여정도 굉장히 좀 무리하게 말을 탔었다. 경상남도 지사배 거의 출전하는 보령라이트 킹 경주 설명드릴 때, 즐거운 여정도 지난번에 레이스가 굉장히 빨랐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타다 보니까 우승을 놓친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16번이면은 아주 무리하지 않게 레이스는 탈 텐데, 요거 현장에서 좋다면 저는 16번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11번 빈체로 카발로를 가지고 1번이냐 5번이냐 그 싸움이 될 것 같고, 한 마리는 2번이냐 16번이냐 초이스. 근데 지금은 저는 16번 쪽에 조금 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11 넣고 1로 16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장 보고서 최종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구경주. 자, 여기는 오늘 서울의 메인으로 붙는 경주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서울 메인 승부처로 자 붙어보도록 할게요. 축이 없는 경주. 자, 인기마 지난번 노렸던 말 브라바조 엠파이어. 요 경주를 제가 지난번에 나이스포스 축으로 놓고 이 브라바조 엠파이어랑 봉화스테이 노리면서 적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생각보다 너무 뒤에서 바닥에서 추입을 했었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을 이번에 좀 더 빠르게 잡아갈 수 있느냐. 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아직까지도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있으니까 그 추입 타이밍을 잘 잡아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브리더 시리스. 자, 이 말이 잘 뛸 때가 있고 또 심각하게 못 뛸 때도 있다가 최근에는 걸음이 조금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경주에서도 보면은 외곽에서 전개를 하고 직선에서는 내측에서의 기댐을 또 보여주면서 얘는 복귀상으로 봤을 때는 브리도 시리스가 가서 깨진 게 아닌 그런 느낌을 좀 줬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자, 인기 마필 접전인데 저는 4번 브리도 시리스를 여기서 메인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브리도 시리스의 경주 모습 요거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브리도 시리스가 9번입니다. 요거 보라색 옷은 녹색 모자고 외곽이었기 때문에 전개가 그리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서 결정적으로 직선에서 기뒀거든요. 자, 이게 9번 게이트니까 요렇게 뛰었는데 이번에는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전개가 빨라질 수 있는 말이다 라고 봐요. 안쪽 게이트니까. 이때처럼 외곽을 뱅뱅뱅뱅 돌다가 요거예요. 요거 녹색 옷 보라색 카바. 자, 이 말이 계속 이렇게 외곽을 돌면서 감았죠. 외곽을 돌면서 감다가 4코너를 쫙 좀 더 감으면서 돌아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면서 감는 거면은 힘을 못 받아요. 외곽으로 쭉 감으면서 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따라가다가 결국 직선에서 내측으로 좀 기대는 모습. 마지막에 이제 기대는 거 잡느라고 더 이상의 탄력을 끌어내지 못했는데 복귀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안타깝죠. 외곽만 뱅뱅 돌았던 거니까. 반대로 이번 경주는 내측에서 힘 한 배를 하고 전개도 빨라지고 내측이면은 전개 빨라지고 기대는 거 없을 때 저는 이번에 브리도 시리스가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문제는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모래를 잘 피해서 추입 타이밍을 잘 잡아가는 거. 그게 관건인 거겠죠. 4번을 놓고 오늘의 메인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도 시리스. 이번에 임기원 기술하면은 진짜 야물딱지게 몰아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브리도 시리스를 가지고 브라바조 엠파이어를 어차피 추입이니까 얘가 올라오기 이전에 선입권에서 버티는 말들과의 조합이 나온다면은 배당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자, 이거는 브리도 시리스 놓고 오늘의 메인 임경 기수 믿고 요 레이스를 한번 풀어갑니다. 자, 10경주로 갈게요. 10경주는 외곽에 페퍼엑스가 압도적이고 지난번 발주가 늦었죠. 착지 불량이 있으면서 이번에는 페퍼엑스는 그냥 충막감으로 봅니다. 자, 이거는 뭐 올대가리로 팔릴 수준이니까 페퍼엑스는 축으로 놓고 근데 후차권이 기복마들이에요. 여기에 붙이는 말들이 다 기복마기 때문에 후차에 어떤 말이 붙일지. 자, 지난번에 변화가 있었던 말이 액면상 더 플레이어 액면상으로 이게 팔리는 거고 여기에 이제 킹하너가 다시 한번 이번에 점핑하면서 뒤에서 올라오는 추입력을 지난번에 보였기 때문에 얘도 보여준 그대로 액면상 팔려갑니다. 요런 말들이 팔려가는 거고 마이티 짱은 이제 선입으로 전개하는 말이 될 거고 근데 마이티 짱은 좀 뻔한 모습인 거고 이번 경주에서의 복병은 저는 이거다라고 보거든요. 썬더 드림도 발주가 안 좋아요. 지난번에 기립을 하면서 늑발을 했었는데 기립해서 늑발했기 때문에 그 정도였던 거고 발주만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썬더 드림이나 킹하너가 거의 비슷하다. 요 두 마리는 비슷하다. 자, 한 마리는 인기 3위권까지 팔리는데 얘는 배당이거든요. 얘는 두 마리는 저는 실력이 비슷하다고 봐요. 킹하너가 되면은 썬더 드림도 될 수 있고 킹하너가 안 되면 썬더 드림도 안 될 거다. 그래서 4번이 약간 딱히 무늬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특징 자체가 딱히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10번 페퍼엑스는 그냥 강축으로 보고요. 강축으로 보고 여기에 9번, 5번 그리고 발주 잘하면 6번이 요거는 재밌다. 이거는 재밌다. 그래서 10 놓고 9, 6, 5 요렇게 세 마리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 갑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2300m를 뜁니다. 2300m는 그랑프리 때 말고 그랑프리 전에 그냥 한 번 정도 뛰어요. 한 번 정도. 거의 한 번 뛰어요. 그랑프리 말고서는 딱 한 번 정도 뛰나? 아니면 안 뛸 때도 있고요. 자, 이번에 2300m를 뛰게 됐습니다. 2300m. 왜냐면 점검이라는 거는 해야 되거든. 점검. 이 마사의 입장에서도 그랑프리 전에 뭔가 점검이라는 것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뛸 수는 없으니까 이거 2300m를 뛰게 됐는데, 자, 과연 2300m에서의 장거리 적응력을 누가 보여줄 것이냐. 기본적으로요, 2300은 거의 추입이 없어요. 2300은 거의 추입이 없어요. 예전에 이 그랑프리 때, 예전에 이제 지금은 그랑프리가 다 이제 뭐 마령이라든가 요렇게 뛰기 때문에 진짜 센 말들이 입상을 하는 거지만, 예전에는 핸디캡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랑프리도 핸디캡으로 뛰어가지고 예전에 백두거인이었나? 뭐 부담 중량 50kg인가 51kg 달고 막 이런 말이 그랑프리 때 막 들어오고 했단 말이죠. 옛날 핸디캡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랑프리가 진짜 센 말들이 들어오는 게임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건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게 2300까지 가면은 추임마들도 힘이 빠져가지고 추입이 안 돼요. 추임마들도 힘이 빠져가지고 추입이 안 됩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진짜 최상의 능력마까지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무슨 얘기냐, 이 경주도 뒤에서 올라오는 거는 없을 거다. 갑자기 뒤에서 추입하는 말은 거의 없을 거다. 그냥 줄서기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줄서기. 자, 그러면 여기서 2번 사탕소녀가 자, 얘는 스태미너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힘이 좋고 최근에는 모래를 안 맞게 선입으로 뛰면서 연속된 입상까지 이어가고 있는 말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빠른 말이 별로 없잖아요. 4번, 7번 요 두 마리가, 뭐 5번까지도 있지만 뭐 두 마리가 좀 빠르고, 그러면 사탕소녀가 이번에도 외곽으로 무빙하면서 모래 안 맞게 뛰면은 이번에 저는 사탕소녀가 또 될 것 같고요. 또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주는 뒤에서 추입하는 말, 맥을데이가 추입하는 말이잖아요. 맥을데이. 이런 말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날라오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날라오는 그림. 그래서 오히려 이스트 웨스트 같은 말이 안 잡혔지만 여기서 덱 나가버리면, 지난 경주는 이제 부담 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덱 못 가고 무너졌지만, 야, 이거 승군전 우승하고 승군할 때 대차 우승 거둘 때는 이스트 웨스트 괴물이었거든요. 이런 경주에서 앞장 까버리면 이런 말이 그대로 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고, 블랙벨트 같은 경우도 모래만 안 맞으면은 다시 실력 발휘가 가능한 게임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뛰는 말만 저는 우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여기 뭐 노던타임 정도까지가 될 수 있는 건데, 배당 메리트로 봤을 때는 4번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2번 놓고 한 집이지만 7번, 5번 앞에서 뛰는 말, 그리고 하나는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은 들어오면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배당이. 근데 4번은 영양가가 아주 많은 그런 경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4번이 덱 나가면 이번에 좀 무섭게 또 앞에서 버틸 수도 있으니까 4번을 좀 배당상의 메리트가 있는 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300m는 추입 거의 없습니다. 줄 서면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1호 경주 이렇게 좀 분석을 드렸습니다. 자, 출전마들이 많아졌지만 오늘 1호는 나름의 충막감으로 세울 수 있는 경주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 마필들에 붙여서 인기 많은 인기마대로 또 우리가 노려야 되는 승부처는 과감히 복병을 놓고 때리면서 인기마 접전의 레이스들, 중저배당이 많이 고르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늘 1호 경주는 다적중, 중배당 모두 한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아주 초집중해서 베스트 성적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